내 이름은 김말순. 75해를 살며 가장 자랑스러웠던 건 화목한 가정이었지요. 남편을 떠나보낸 뒤에도 자식들과 손주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은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그렇듯 행복의 절정에 항상 그림자가 드리우는 법이더군요. 제 생일날 온 가족이 모여 축하하던 자리에서 저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이미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위 민수와 며느리 정희의 시선이 스치던 순간 오래된 직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곧 이어진 충격적인 고백은 우리 가족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는 묻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저지른 배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상처 입은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김말순 여사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것은 바로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자식들이 모두 제자리를 잡고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지요. 오늘은 그녀의 72번째 생일.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예약된 단독 룸에는 벌써부터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장남 도연이가 아내 정희와 함께 일찍 도착해 준비를 마쳤고 둘째 딸 소연이도 남편 민수와 함께 꽃다발을 안고 들어왔습니다. 손자 손녀들까지 모두 모이니 20명이 넘는 대가족이었지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며느리 정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비단으로 포장된 상자 안에는 고급 한복이 들어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걸 왜 샀어? 비싸기만 하고. 말순 여사는 입으로는 타박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사위 민수도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가 직접 고른 건강 팔찌예요. 혈액순환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미소에 말순 여사는 흐뭇해했습니다. 민수는 결혼 초부터 장모를 어머니처럼 모셨고 도연이보다 더 자주 안부를 묻곤 했지요. 우리 민수는 정말 사위가 아니라 아들 같아. 소연이가 복이 많지. 말순 여사의 칭찬에 소연이가 남편의 팔을 꼈습니다. 엄마도 참 매번 그 소리예요. 오빠한테 미안하잖아요. 도연이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인정하는걸. 민수 형이 나보다 효자야. 식사가 시작되고 담소가 오갔습니다. 손자들은 할머니를 위해 준비한 노래를 불렀고 온 가족이 박수를 쳤습니다. 말순 여사의 평생 친구인 최선자 여사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말순아, 너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뤘잖아. 선자의 부러움 섞인 말에 말순은 겸손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정희와 민수가 주방에 케이크를 가지러 갔습니다. 둘이 나란히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소연이가 말했습니다. 언니랑 우리 남편이랑 참 잘 어울려요. 가족이니까 당연한가. 도연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민수 형이랑 정희가 친남매처럼 지내는 게 보기 좋아. 잠시 후 촛불이 켜진 케이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고 말순 여사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영원히 이렇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기를. 촛불을 불어 끄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진 찍어요, 사진. 막내 손녀가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케이크를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도현이와 정희가 왼쪽에, 소연이와 민수가 오른쪽에 섰습니다. 말순 여사가 가운데 앉아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행복이 영원히 멈춘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정희의 핸드백에서 휴대폰 진동 소리가 났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본 정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듯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변화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말이지요. 민수의 시선이 정희의 가방을 향했다가 재빨리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소연이의 손을 꼭 잡으며 진정시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을 오직 그들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케이크 자르자. 도연이가 칼을 들었습니다. 말순 여사가 손자 손녀들에게 케이크를 나눠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다시 레스토랑을 가득 채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것이 그렇듯 행복의 절정에는 항상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법입니다. 이 화목해 보이는 가족 사진 속에 이미 균열의 씨앗이 뿌려져 있었다는 것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것일수록 더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진리를 그들은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선자 여사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아,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행복해.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지요. 하지만 며칠 후 같은 자리에서 흘릴 눈물이 전혀 다른 의미의 것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희 먼저 가볼게요. 애들 학원 데리러 가야 해서요. 정희가 인사했습니다. 그래, 가봐. 오늘 수고했어. 말순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의 손이 차가웠지만 말순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민수도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가봐야겠습니다.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그가 장모의 어깨를 가볍게 안아드렸습니다. 그 순간 정희와 민수의 시선이 마주쳤다가 재빨리 흩어졌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생일 파티가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말순 여사는 며느리 정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손자들이 학교에 간 오후 조용한 아파트에는 정희 혼자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시기 전에 연락 주시지 그러셨어요. 정희가 차를 내오며 말했지만 평소와 달리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어. 도연이는 회사니? 말순이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평소처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정희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 엎어져 있었고 그녀는 자꾸만 그것을 신경 쓰는 듯 했습니다. 네,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요. 거의 밤 10시나 되어야 들어와요. 정희의 목소리에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순은 며느리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화장은 완벽했지만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평소보다 야위어 보였습니다. 정희야,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시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정희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요. 갱년기인가 봐요.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향했다가 멈췄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 뜻밖에도 민수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소연이가 정희 형수님한테 빌려간 책 찾아달라고 해서 들렀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소연이는 친정집에 온 줄도 모르던데. 민수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아, 그게 깜짝 선물하려고 했거든요. 소연이가 그 책 꼭 읽고 싶어 했는데 품절이라서요. 정희가 재빨리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가지고 있다고 했더니 민수 씨가 가져다 주겠다고 했어요. 무언가 이상했지만 말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민수와 정희가 평소에도 친하게 지냈으니까요. 하지만 두 사람이 주고받는 시선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정희가 서둘러 책장에서 책을 꺼내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그들의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멈췄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어머님, 다음에 뵙겠습니다. 민수가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정희가 큰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말순의 마음에 의구심이 피어올랐습니다. 70평생의 경험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민수랑 자주 만나니? 그 말순의 질문에 정희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가끔 소연이 언니 부탁으로 이것저것 전해주고 그래요. 민수 씨가 이 근처 회사에 다니잖아요.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20년 가까이 함께한 며느리였습니다. 항상 성실하고 착했던 정희. 도연이를 내조하며 두 아이를 훌륭하게 키운 며느리. 그런 정희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걸까요? 정희야,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대답 안 해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마. 말순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이랑 사이는 괜찮니? 부부 문제는 없고. 정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는 괜찮아요. 정말로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정희가 무언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본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고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말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나는 이만 가볼게. 몸조리 잘하고. 현관을 나서며 뒤돌아본 말순은 정희가 휴대폰을 들고 망설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무언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모르는 것이 약이 되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말순은 선자와 통화했습니다. 선자야, 내가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녀는 낮에 있었던 일을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선자가 대답했습니다. 말순아, 괜한 의심하지 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친하게 지내잖아. 하지만 말순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차가워 보였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모든 것이 숨을 죽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어제 민수가 책 가져왔어요. 언니한테 빌린 거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그래? 무슨 책인데?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요리책이에요. 제가 요즘 요리 배우고 있잖아요. 전화를 끊고 난 후 말순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희의 책장에서 민수가 가져간 것은 요리책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소설책이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한 걸까요? 아니면 소연이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운명의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말순 여사의 생일 파티 일주일 후 온 가족이 다시 모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도연이네 집에서 모임을 갖기로 했지요. 정희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소연이도 일찍 와서 도왔습니다. 언니, 요즘 피곤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래. 소연아, 민수 씨는 요즘 어때? 뜬금없는 질문에 소연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민수요? 늘 그렇죠 뭐. 왜요? 아니, 그냥. 저번에 책 가지러 왔을 때 피곤해 보이길래.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이 웃었습니다. 우리 남편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언니. 그런데 민수가 언니한테 자주 가나 봐요? 저한테는 얘기 안 하던데.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자주는 아니고. 가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민수와 도연이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주차장에서 만나 같이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민수와 정희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다가 흩어졌습니다. 말순 여사도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에 불안한 기억을 애써 지우려 했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가족 모임이니까요.
하지만 정희와 민수가 서로를 의식하는 모습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식탁을 차리는 정희에게 민수가 다가가 도우려 하다가 소연이 시선을 의식하고 물러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다들 앉아요. 밥 먹어요. 정희가 음식을 내오며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도연이가 막걸리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 부부 결혼 20주년이거든요. 모두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와, 벌써 20년이에요? 세월 정말 빠르다. 소연이 감탄했습니다. 민수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형님, 형수님, 축하드립니다. 저희도 본받아야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정희 형수님은 정말 안 늙으시는 것 같아요. 처음 뵀을 때랑 똑같아요. 민수의 칭찬에 정희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나이 들어가죠. 도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 집사람은 관리를 잘해. 나는 벌써 흰머리가 이렇게 많은데.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말수는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정희는 거의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고 민수는 술을 평소보다 많이 마셨습니다. 소연이만 아무것도 모른 채 즐겁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도연이 고등학교 동창인 김영수가 들렀습니다. 그는 우연히 근처에 왔다가 도연이에게 연락해 잠깐 들른 것이었습니다. 다들 계시네요. 가족 모임 중이었구나.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앉아서 한잔해. 도연이가 친구를 반겼습니다. 영수는 식탁에 앉으며 가족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정희와 민수를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뭐? 두 분 혹시? 아니다, 내가 잘못 봤나? 무슨 말이야?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영수가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지난주에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본 것 같아서. 두 분이 함께 계신 것 같았는데 사람이 많아서 잘못 봤나 보네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희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소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설마요. 우리 남편이랑 언니가 왜 거기서 만나요? 영수 씨가 잘못 보신 거예요. 하지만 영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가? 근데 정말 비슷했는데. 두 분이 마주보고 앉아서 뭔가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정희 씨가 울고 있는 것 같기도 했고. 도현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 울고 있었다고? 그가 아내를 돌아보았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그게 우연히 만났어요. 정희 형수님이 힘든 일이 있으셔서 상담을 좀. 상담? 소연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상담을 우리 남편한테 해요? 그것도 남편 몰래? 그녀의 눈빛이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말순 여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칠 전 느꼈던 불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설명해봐.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끓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소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언니, 설마 우리 남편이랑. 그녀는 차마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소연이 뿌리쳤습니다. 만지지 마. 당신 뭐야? 형수랑 무슨 사이야? 영수가 당황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괜한 말을 했나 봅니다. 저는 이만. 하지만 도연이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아니, 영수야. 내가 본 게 맞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계속 속고 살았을 거야. 말순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희야, 민수야, 대체 무슨 일이냐? 너희가. 설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평생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니, 자신의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가 울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의 고백에 식탁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정적을 깬 것은 소연이의 비명이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거짓말이라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내 언니랑 우리 가족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내의 분노를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도연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 정말이야? 너희가 정말 불륜을 저지른 거야? 정희가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어쩌다가 이렇게. 그녀의 말을 도연이가 끊었습니다. 어쩌다가 내 동생 남편과 불륜을 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말순 여사는 충격으로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선자가 부축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그녀는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행복한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언제부터야? 소연이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알고 싶었습니다. 언제부터 나를 속인 거야? 민수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석 달 전부터. 도연이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석 달 동안 우리를 속이고 만났다는 거야? 가족 모임 때도 아무렇지 않게 얼굴을 보고. 그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영수가 그를 말렸습니다. 도연아, 진정해. 일단 진정하자. 정희가 울면서 설명하려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우연이었어요. 민수 씨 회사 근처에서 만났고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제가 힘든 일이 있었고. 소연이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힘들면 남동생 남편한테 위로받아? 그게 말이 돼?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형수님은 정말 힘들어하고 계셨고 제가 선을 넘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그의 고백에 소연이 더욱 격분했습니다. 책임? 지금 책임 얘기를 해? 이미 늦었어. 도연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증거를 보여줘. 너희가 주고받은 문자, 사진 다 보여줘. 정희와 민수가 망설이자 그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보여달라고. 떨리는 손으로 정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창을 열자 수많은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보고 싶어요, 나도. 오늘 만날 수 있어요? 남편한테 야근한다고 했어요. 메시지들을 본 도연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소연이는 오열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녀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말순 여사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진도 있니?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첩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심지어. 이건 제주도잖아. 소연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가 친정 엄마 모시고 병원 다닐 때 당신은 제주도에 있었어?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출장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고백에 소연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도연이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주도라니. 너희가 계획적으로 만났다는 거잖아. 이게 어쩌다가 실수한 거야? 이건 계획적인 불륜이야.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이들이 방에서 나와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할머니가 재빨리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선자 여사가 말순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말순아, 병원 가자. 안색이 안 좋아. 하지만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끝까지 들어야 해. 내 가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봐야 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말순은 며느리를 외면했습니다. 20년 동안 너를 딸처럼 생각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민수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연이가 그를 밀쳤습니다. 일어나.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뭐가 달라져? 이미 끝났어. 도연이가 정희에게 물었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부족해서? 왜 하필 민수야? 왜 하필 내 동생 남편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20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정희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당신 잘못 없어요. 제가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못된 사람이에요. 그녀의 고백은 진심이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이기 어려운 법이니까요. 영수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는 자신이 던진 돌멩이가 호수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었겠지요. 차라리 지금 알게 된 것이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더 늦기 전에 말입니다. 그날 밤 도연이네 집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정희는 울면서 짐을 싸고 도연이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아이들이 무서워하며 울었지만 부모의 싸움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빠, 엄마 어디 가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도연이는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잠깐 할머니 집에 가는 거야. 하지만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이지요. 정희는 트렁크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20년 동안 살았던 집, 아이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집을 뒤로하고 떠나는 그녀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도연이는 아내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한편 소연이네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연이는 민수의 물건을 모두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민수는 아무 반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던져진 옷가지들을 주워 담을 뿐이었습니다. 아빠 어디가? 어린 딸이 울면서 아빠를 붙잡았습니다. 민수는 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소연이가 딸을 빼앗아 안았습니다. 애들한테 손대지 마. 말순 여사는 집에 돌아와 쓰러졌습니다. 선자가 급히 119를 불렀고 그녀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라고 진단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데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안정이 필요합니다. 병실에서 말순은 눈물만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 키웠기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선자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아,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그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이야. 도연이와 소연이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두 남매는 서로를 마주보기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언니의 남편과 자신의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형수와 자신의 아내가 배신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엄마, 괜찮아? 소연이가 물었습니다. 말순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아, 너무 힘들지? 소연이는 엄마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해? 난 어떻게 살아야 해? 도연이도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희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해서. 말순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 나도 너도 우리 모두. 그때 정희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가 막아섰습니다. 오지 마. 내가 올 곳이 아니야. 정희가 울면서 빌었습니다. 제발. 어머니만이라도 뵙게 해주세요. 소연이가 정희를 밀쳤습니다. 언니가 무슨 면목으로 여기 와? 우리 엄마가 쓰러진 게 다 누구 때문인데?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를 말입니다. 민수도 병원 복도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마 병실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소연이가 그를 발견하고 달려나갔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해? 가라고 했잖아.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이 걱정되어서. 걱정? 지금 와서 걱정한다고? 소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민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소연이는 엄마 옆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이혼할 거야. 다시는 그 사람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말순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내가 결정해. 엄마는 내 편이야. 도연이도 결심했습니다. 저도 이혼하겠습니다. 정희와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2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때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랑이 배신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수는 두 자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건 그저 위로뿐이구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화목한 가정이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선자가 말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말순아, 힘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말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깨진 그릇은 아무리 붙여도 금이 남는다는 것을. 배신의 상처는 평생 남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병원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하늘도 이 가족의 슬픔을 함께 울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 행복했던 가족 사진이 말순의 핸드백 속에서 구겨져 있었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이 사진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불륜이 발각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이와 소연이는 각각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정희와 민수는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희가 말순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많이 야위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정희가 문 밖에서 빌었습니다. 말순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차 한잔 하고 가.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희는 거실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1000번 만번 사죄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말순이 물었습니다. 정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도연이 오빠가 먼저였어요. 3년 전부터 오빠가 바람을 피웠어요. 제가 알고도 참았어요. 아이들 때문에, 가정 때문에.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도연이가.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후배와 만났어요. 증거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그런데 너무 외로웠어요. 민수 씨가 위로해 주었고 저는. 그래서 내가 한 일이 정당하다는 거니?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잘못했어요.
하지만 오빠도 깨끗하지 않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그도 말순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말순이 한숨을 쉬며 그도 들어오게 했습니다. 정희와 민수가 거실에서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수 씨도 와 있었네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수님. 아니, 정혜 씨.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말수는 그것을 보며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것만은 알아주세요. 그의 고백에 말순이 분노했습니다. 사랑? 가족을 배신하고 하는 사랑이 사랑이니? 정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괴로웠어요.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느꼈거든요. 그만.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너희가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이니? 너희는 각자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야.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사랑? 그게 사랑이면 책임은 어디 간 거니?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이도 완벽한 아내는 아니었어요. 저를 무시하고 친정만 생각하고. 저도 외로웠습니다. 말순이 민수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외로우면 처제와 바람을 피워도 되는 거니? 소연이가 부족했으면 대화를 했어야지. 왜 배신을 택한 거니? 정희와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도 그들의 배신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저지른 일이었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만 부탁드려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죄가 없어요.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그녀의 간청에 말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 아이들은 죄가 없었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그것만 부탁드립니다. 우리 딸이 아빠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못난 남편이었지만 아버지로서의 마음은 진짜였습니다. 말순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서로를 사랑한다면 왜 처음부터 정직하지 못했니? 왜 가족을 속이고 상처 주고 이 지경까지 왔니? 그녀의 질문에 두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도현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희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정희가 일어섰습니다. 나 어머니께 용서를 빌러왔어. 도현이가 비웃었습니다. 용서? 내가 무슨 면목으로? 오빠도 깨끗하지 않잖아. 정희가 말했습니다. 도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정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빠가 김 과장과 주고받은 문자 다 있어. 호텔 예약 내역도 있고. 도현이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끝난 일이야. 내가 한 것과는 달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도 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50보백 보였을까요? 아니면 정도의 차이였을까요? 말순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현아, 사실이니? 도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말순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아들마저도 깨끗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실이 모두 드러난 후 가족들은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현이도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소연이는 오빠에게도 분노했습니다. 오빠도 똑같네. 그러고도 언니만 나쁘다고 했어? 가족 관계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선자가 말순을 위로했습니다. 말순아, 이제 진실을 다 알았으니 오히려 다행이야. 숨겨진 것보다는 낫지 않니? 말순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가족의 민낯을 다 본 거지.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조정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대화를 시도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못해 네 사람은 상담센터에서 만났습니다. 상담사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혼이 최선일까요? 도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정희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어요. 정희가 반박했습니다. 오빠가 먼저 시작했잖아. 나는 참고 또 참았는데. 두 사람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소연이와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을 다시 믿을 수 없어. 소연이가 말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우리 딸은 아빠가 필요해. 그들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상담사가 제안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일단 별거를 하면서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사람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당장 이혼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말수는 손자, 손녀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들이 혼란스러운 동안 할머니가 아이들의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는 언제 화해해요? 막내 손녀가 물었습니다. 말순이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곧 좋아질 거야. 정희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팔순의 노모가 딸을 맞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희가 울었습니다. 노모가 딸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민수는 고시원에서 지냈습니다. 좁은 방에서 혼자 끼니를 때우며 가족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매일 딸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이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집에 가기 싫어 회사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동료들이 걱정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만 할 뿐이었습니다. 빈집에 혼자 있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소연이는 아이를 키우며 버텼습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했지만 밤이면 울었습니다. 엄마가 강해질게. 너 때문에라도 강해질게. 딸을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순이 네 사람을 모두 불렀습니다. 다들 와라. 할 말이 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네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기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말순 앞에서는 감히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저지른 잘못은 용서받기 힘들어. 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기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싶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희가 울먹였습니다. 말순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직 용서한 건 아니야. 하지만 증오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상처를 치유해보자.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정희를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말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노력은 해볼게. 너희도 노력해야 해. 용서든 이별이든 제대로 된 결론을 내려야 해.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아이들을 먼저 생각했어야 했는데. 소연이가 그를 노려보았지만 더 이상 소리치지는 않았습니다. 분노도 지치는 법이니까요. 상담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배신은 용서하기 힘든 상처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뿐이죠. 정희가 도연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힘들었어. 당신의 무관심과 바람이. 도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나도 잘못했어. 하지만 내가 한 선택은 이렇게 서로를 탓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정말 헤어질 건가요? 아니면 다시 시도해 볼 건가요? 네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었고 배신의 기억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함께했던 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도 떠올랐습니다. 과연 무엇이 정답일까요?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불륜이 발각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네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했습니다. 정희는 심리 상담을 받았고 민수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도연이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고 소연이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매주 가족 모임을 주선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아이들을 위해 모두가 참석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 해 먹어요? 손자가 물었습니다. 너희가 좋아하는 갈비찜이야. 말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예전 같은 화목함은 없었지만 적대감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정희가 도연이에게 반찬을 건넸고 도연이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었습니다. 민수가 딸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본 소연이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못난 남편이었지만 좋은 아빠이기도 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에 언제 와요? 딸의 질문에 민수가 소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이는 고개를 돌렸지만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희가 도연이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대화 좀 해요. 제대로. 도연이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데이트했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처음 키스했었지. 도연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해요. 100번, 1000번 미안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나를 외롭게 했어요. 일만 하고 가족은 뒷전이었잖아요. 도연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 나도 부족한 남편이었어. 하지만 그게 불륜의 이유가 되진 않아. 그럼 당신의 바람은? 정희가 물었습니다. 도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도 잘못이야. 변명하지 않을게. 우리 둘 다 실패한 거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화해하길 바라. 정희가 말했습니다.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억지로 할 순 없어. 진심이 아니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들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수와 소연이도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나를 사랑한 적은 있었어? 소연이가 물었습니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있었어. 지금도. 미안해. 내가 나약했어. 소연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완벽한 아내는 아니었어. 하지만 배신은 너무해. 다시 시작할 순 없을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상처가 너무 깊어.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도 노력은 해볼게.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말수는 선자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란 게 참 어렵구나. 사랑하면서도 상처 주고 미워하면서도 놓을 수 없고. 선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끝까지 안고 가는 거지.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말수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올해는 다 같이 크리스마스를 보내자. 작년처럼. 네 사람은 망설였지만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도 그것을 원했는지 모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말순의 집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트리를 장식하고 케이크를 자르고 선물을 나눴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며 어른들도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도연이가 정희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작은 목걸이였습니다.
정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마워.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화해의 시작이었습니다. 민수도 소연이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건 우리 결혼 반지야. 소연이가 놀랐습니다. 새로 만들었어. 새 출발의 의미로. 소연이는 반지를 받았지만 끼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을 좀 더 줘.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야. 상처도 있고 실수도 있었지.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완전히 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도현이와 정희는 별거를 유지하되 상담을 계속 받기로 했습니다. 민수와 소연이도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보기로 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말순의 집 정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가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여전히 상처는 있었지만 조금씩 아물고 있었습니다. 정희와 민수는 더 이상 만나지 않았고 각자의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사진 찍자. 막내가 제안했습니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작년과 같은 구도였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완벽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도 아픔도 인정하며 함께 서 있었습니다.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순이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상처 입고도 함께하는. 선자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유혹은 한순간이었고 상처는 깊었습니다. 배신의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이기에 우리는 다시 시도합니다. 용서는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상처 위에도 새벽은 오고 봄은 찾아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가족입니다.